경우의 수 문제는 뭘 주의해라? 중복 없이 빠짐없이 구해낸다는 사실이 원칙이야. 중복 없이 빠짐없이. 그지? 특히 어딜 조심해야 된다? 중복의 경우는 반드시 두 번을 세면 안 되지. 우리 교집합에서 그랬듯이. 그지? 중복되는 경우를 빼라. 2 또는 3의 배수를 구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야? 2의 배수를 다 구해요. 그죠? 그거 다 합해요. 뭐를? 3의 배수를 다 합해요. 그럼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중복될 때 있죠. 그게 뭐의 배수야? 6의 배수는 빼야지. 두 번 셌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 경우 중복 없이. 자, 29-1번. 여기는 어려운 경우는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정육면체 주사위 두 개를 봤는데 주사위가 각각 1부터 6의 숫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야. 됐죠? 자, 동시에 던졌어.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랑 연달아 하나 던지고 나서 나중에 던지는 거랑 경우에는 같죠. 동시에 두 개를 던져서 수소산을 구하는 거랑 A 주사위 던지고 나서 B 주사위를 던졌어. 그때 나오는 경우에는 어차피 같게 나와요. 그죠? 연달아 생긴다, 동시에 생기는 건 같은 개념이야. 자, 이때, 자, 여기서 나온 숫자를 A라고 할게. 여기서 나온 숫자를 B라고 할게. 그 주사위 두 눈의 합이 무슨 수의 배수가 돼야 되니? 4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많이 해본 거지? 자, 일단 주사위는 A, 1부터 6, 6부터 6이니까 두 주사위의 합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구해봐. 제일 작게는 2부터 제일 크게는 12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이 안에 4의 배수가 뭐고 있니? 4, 8, 12가 있네. 그치? 자, A 더하기 B가 4가 나온 경우. 두 번째, A 더하기 B가 8이 나온 경우. 세 번째, A 더하기 B가 12가 나온 경우에 수소상을 구하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1,4 어디까지? 3,1까지 가죠. 자, 여기서 1,3 나온 거랑 여기서 3,1 나온 거는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다른 경우죠. 왜냐면 이건 A 주사위에서 나온 거고 이건 B 주사위 숫자니까 다른 거야. 그치? 중복이 아니죠. 자, 이거는 2부터 얼마? 2,6부터 어디까지 가니? 6,2까지 가자. 그죠? 자, 이거는 6,6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경우에서 몇 가지요? 자, 3가지. 그 다음 여기 몇 가지요? 5가지인가요? 여기 몇 가지요? 1가지요. 곱해요, 더해요? 얘를 곱해야 합니까? 더해야 합니까?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곱하는지 더하는지는 뭐를 구분하라 그랬지? 조합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야. 그치? 얘들아,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 조합이 안 생기지. 조합이 안 생기면 무조건 덧셈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몇 가지요? 9가지요. 그럼 가로치고 반드시 가지. 오리 이런 거 쓰면 안 돼. 알겠지? 네. 여기 넘어갈게요. 자, 29-2번. 그저께 우리가 배운 내용,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약수의 곱. 약수의 곱은 여기 정규교육과정의 내용상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가끔 내요. 약수의 곱 우리 구하는 방법도 배웠겠지만. 자, 2번 가볼게. 자, 1번. 360이라는 수의 약수의 개수와 이들이 갖는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세요. 자, 합을 S라고 부를 거고 약수의 개수를 A라고 할 거야. 자, 뭐 해보자.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는 거죠. 자, 얘는 6의 제곱이고 얘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3, 뭐야. 자, 이게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2 곱하기 5. 그럼 2가 총 몇 번 곱해지냐? 3번 곱해져요. 3이 2번 곱해지고 그다음 5와 한 번 곱해주면 돼. 됐지?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 A는 몇 개가 되죠?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는 거죠. 여기 지수가 1이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되는 말. 자,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니? 24개가 나되네. 자신 있으면 24개 다 구하면 되죠. 그죠? 1 곱하기 360, 2 곱하기 1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약수의 총합은 자 2의 0승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거 계산해 준단 말이야. 자 곱하기 이게 미수가 3인 거니까 자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곱하기 자 5의 0제곱, 5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해. 네, 계산하세요. 몇 나오니? 1170 나오는데요. 자 약수의 총 곱을 구해볼래요? 총 곱은 자 n의 2분의 a승이라 했어요. 자 n의 값 뭐요? 얘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지수는 여기 a가 여기 나왔으니까 얘가 24였으니까 얘를 2로 나누면 돼. 자 2분의 24는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약수의 곱. 자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자연수가 몇 개가 있을 거야. 그치? 구하다 보면 약수의 개수가 20개. 그런 자연수가 있겠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보래.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약수의 개수가 20개가 나오는 자연수의 후보들을 좀 나열해보자. 이렇게 해볼래? 자 어떤 자연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자 A의 알파승 곱하기 뭐 B의 베타승 정도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되니? 예. 그 중에서 여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숫자가 20이 나오도록 우리가 조합을 만들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볼 거야.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정도만 할게. 더 필요하면 나중에 더 쓸게요. 자 근데 최소 2개 정도만 나눌게. 그게 20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죠? 자 그러면 알파는 이 값이 뭐야? 0 이상의 정수야. 베타도 0 이상의 정수야. 0이 될 수 있어요. 0이면 1이니까 여기가 0이면은 1이야. 자 그러면은 정수 곱하기 정수가 20이 나오도록 우리 약수의 곱을 생각할 수 있고 됐죠? 자 1 곱하기 뭐부터 시작할래? 20부터 시작해볼게. 그죠?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을 생각해보자. 그 다음 4 곱하기 5를 생각해볼게. 됐죠? 자 그러면 종류를 쭉 3개를 나열해봤는데 어차피 숫자를 뒤바꾸는 거는 개념이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 숫자 뒤바꾸는 건 안 해놓을 거야. 자 첫 번째 이 케이스에서 볼래? 얘는 알파가 뭐가 나오냐? 얘는 알파가 0이 나오지. 그럼 이 알파가 0이니까 이 숫자는 뭐가 되냐? A의 0제곱 곱하기 B의 19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 값은 B의 19제곱이야. 그죠? 그럼 이게 제일 가능하면 작아야 돼. 그럼 소인수가 제일 작은 소인수가 뭐니까? 2니까 2의 19제곱이지. 그치? 그럼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니? 지수에다 1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20개가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소인수가 단독으로 있는 숫자 중에서는 지수가 19승인 게 제일 작죠. 그죠? 예. 요번에 이거 볼게요. 요거는 2였으니까 알파가 1인 거야. 자, 요거는 10이었으니까 베타가 9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 숫자들이 이왕이면 값이 작게 나오도록 해. 작게 나오도록 A라고 써야 되는데 알파라고 썼다. 자, 이 값이 이왕이면 작도록. 아니? 그럼 지수가 큰 쪽의 값을 오히려 미수가 어떠면 되냐? 작아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2의 9제곱. 그 다음 이소인수랑 이소인수는 일단 단하니까 그 다음 소인수를 생각하는 게 3이죠. 작으려면. 그러면 봐봐. 지수가 여기가 9승 있고 1승 있으니까 약수의 개수는 10 곱하기 2면 20개가 맞지. 그죠? 자, 요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조합 중에. 자, 이번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A의 몇 제곱이냐? 3제곱이죠? 여기가 4니까. 그러면 알파가 3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베타가 여기 4가 나온다고. 자, 그러면은 B의 4제곱 이렇게 쓸 거야. 됐죠? 그러면 이 값이 이왕이면 작도록. 그럼 지수가 큰 쪽은 오히려 소인수를 작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4제곱. 그 다음 소인수가 누구니까? 3이니까. 2 다음에 3이니까. 그럼 3의 몇 제곱? 3제곱 쓰면 그 다음 작은 수네. 그죠? 그러면 20개인 자연수는 무수히 많은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합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이 중에 더 작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자, 한번 쪼개보자. 여기 뭐가 보이냐? 제곱수가 보이죠, 제곱수. 그치? 그럼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돼? 얘를 2 곱하기 2 곱하기 5를 쪼개면 여전히 20개가 맞죠? 그러면 자 5가 나왔다. 지수에 5가 나왔어. 합이 5가 나왔어. 합이 5. 그러니까 1을 더해서 5가 나왔어. 1을 더해서 5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곱하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냐? 감마 플러스 1 해서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수 중에 얘가 그럼 제일 큰 게 이제 4가 들어가야 돼. 4가 더해져서 1이고, 그치? 1이 더해져서 2고요. 다 1이 더해져서 2니까. 그러면은 이 숫자 조합에서 숫자의 곱을 이왕이면 작게 한번 써볼게. 자, A의 1제곱 곱하기 B의 1제곱 곱하기 C의 4제곱. 그죠? 그럼 맞잖아. 그럼 지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니까 20개짜리지. 그치? 근데 이 중에서 값이 제일 작게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뭐가 될까? 지수가 제일 끝쪽에 밑줄 2로 맞추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은 각각 소인수가 각각 3하고 5니까 3하고 5를 한 번씩만 곱하거든. 그치? 이 숫자보다는 얘가 더 어때요? 2의 4제곱 똑같죠? 이건 27이야. 여기는 얼마냐? 15지. 더 작지. 더 작게 나올 수 있으면. 그러니까 숫자 조합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면은 여기 곱의 형태를 봤을 때 제곱수가 보이죠? 그럼 제곱수를 다시 쪼개놓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최소의 자연수를 얻을 수 있음이라는 뜻이야. 자, 사진 찍어요.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내용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쪽 봅니다, 이제. 자, 동로수 찾기인데는 너가 수용도를 작성해서 풀어봐야 되는 위험인가 아닌가 보자. 자, 동로가 일단은 A에서 B로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A의 출발점, B점이 도착점인 것 같아. 갔다가 왕복할 수 있는 거고요. 자, P점이 있고 Q점이 있어요. 동로가 이렇게 표현됐다, 그치? 자, 여기는 이렇게 표현됐고요. 자, 여기는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네 가지 경우로 있네. 그치? 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지점은 A, P, Q, B가 지점이고요. 동로는 줄은 선으로 연결된 게 경로야. 됐죠? 자, 1번 문제가 뭐냐면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수 있는 동로수를 구하세요. 아, 아니구나. 맞나요? 예, 맞네요. 2번. 이번에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구하세요. 그죠? 자, 세 번째. A에서 출발하여 B로 가는데, 자, 세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데, 조건이 있네요. 얘는 반드시 P를 한 번만 거쳐요. P를 반드시 오직 한 번. 근데 B로 갔다 A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 왕복이네요. 왕복. A에서 B로 갔다 다시 A로 오는 거네. 그치? 그런데 얘는 P를 오직 한 번만 거치는 거야. 자, 문제 볼게요.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거쳐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는 문제 자체가 안 돼. 왜? 그럼 무슨 말이 나와? 계속 돌고 돌면 되니까. 그치? 그런 건 아니에요. 최단이야. 예. 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 자, 먼저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더하면 되죠. 곱해요? 더해요? 왜 더한다 생각했니? 왜 곱해요? 왜냐면은 이게 왜 더하면 안 되고 곱해야 되죠?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여서. 그치? 그리고란 말은 결국 조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번 길, 2번 길, 3번 길인데 여기가 A, B 길이라고 했으면 조합이 생기지. 그치? 1번을 거쳐서 갔을 때 A, B가 생기는 거지. 얘들아, 별거 아닌 것 같은 중요한 개념이야.
자, 2번을 선택해놓고 A, B로 갈 때가 있고, 그치? 3번을 선택한 다음에 A, B로 가는 경우에 조합이 생길 때는 곱하는 거야. 알겠죠? 예. 자, 됐고요. 그러면 6가지.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요? 우선까지에다가 A에서 Q 지나면서 B 지나는 그것도 나눠야겠다, 그치? 첫 번째는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튼 거쳐서 가는 거니까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있고, 또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있고, 다른 경우도 또 있니? 없어요. 없죠. 그럼 나누면 되죠. 그럼 여기 아까 몇 가지였어? 이게 6가지고요. 그럼 A에서 Q를 거쳐서 가는 건 2 곱하기 4. 4인가요? 네, 8가지. 그래서 2가지는 더해요, 곱해요? 더해요. 아무 연관이 없죠, 지금. 네.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는 더 셈이지. 그치? 합의 법칙이니까 얘는 6과 8을 더했으니까 얘는 14가지 나오겠다. 그치? 자, 이번에는 A에서 B를 갖다가 다시 A로 오는데 P를 한 번만 거쳐야 돼. 그치? 첫 번째 경우가 뭐가 나오니? 처음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P. 갈 때 P를 한 번 거칠 때, 그치? 갈 때 A에서 P를 거쳐서 뭐로 갈 때? Q로. B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Q. Q를 반드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A죠. 그죠? 자, 두 번째는 갈 때는 안 거치고요. 올 때 P를 거쳐서 하는 경우 있지, 그치? 네, 이런 얘기. 자, 해보자. A에서 P로 가는 거 3가지, P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B에서 Q로 가는 거 4가지, Q에서 A로 가는 거 2가지. 이런 식으로. 자, A에서 Q로 가는 거 2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 4가지, B에서 P로 가는 거 2가지, P에서 A로 가는 거 3가지만 곱하면 되는 거네. 그치? 네, 그래서 더하면 되는 거죠. 네, 설명하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29단의 4번. 선생님이 최단 경로 구하는 방법 알려줬죠? 자, 시작해보세요. 밑에 있는 풀이처럼 하지 마시고요. 그 정석 29단의 4번 그림 보이니까 먼저 숫자 써가면서 해봐. 이체 도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풀이처럼 풀려고 하지 마. 니네 어려워서 못 풀어. 그냥 숫자 써가면서 풀어요. 자, 경로는 반드시 어디요? 도착 지점에 연결된 선분의 개수를 나오는 거야. 도착 지점에 연결된 선분에 나오는 개수를 합하는 거야. 자, 우리는 출발자가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였다는 사실 이해하죠? 그죠? 그럼 일단은 B의 도착점이니까 여기 연결된 성분을 봐봐. 여기가 연결된 게 하나, 둘, 셋이야. 그치? 그럼 여기 도착하는 거, 여기 도착하는 거, 여기 도착하는 동로수를 더해야지 B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 거야. 자, A에서 여기로 가는 거 몇 가지? A에서 요거니까 연결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A에서 여기로 가는 거. 어차피 연결된 게 하나밖에 없지? 그럼 한 가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여전히 연결된 게 성분이 하나니까 한 가지. 됐죠? 그럼 A에서 일로 가는 거. 여기 연결된 거는 위쪽은 생각할 필요 없지. 연결된 게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한 가지 더 하니까 2가지. 됐죠? 자, 이번에는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연결된 게 여기랑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2가지. 그죠?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연결된 게 여기랑 여기밖에 없지. 그럼 2가지.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볼까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건 봐봐. A에서 일로 간다는 게 뭐냐면 여기 연결된 게 뭐냐면 성분이 여기랑 여기가 있잖아. 그러면 2가지인가 몇 가지? 6가지가 되네. 그러니까 A에서 일로 가는 게 6가지나 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치? 네, 6가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일로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안 되지. A에서 여기로 가는 거. 자, 봐봐. 요 점에 연결된 선분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3가지지. 됐죠? 자, 이번엔 여기 A에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 연결된 선분을 봐. 여기랑 여기밖에 없네요. 그럼 3가지네요. 그죠? 자, A에서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건
그렇지. 요렇게밖에 없네. 그치? 그럼 6가지에 3가지에 3가지면 12가지. 아셨죠? 자, 이번에는 그럼 여기서 1로 가는 건 A에서 1로 가는 건 여기 연결된 성분이 어디야? 뒤쪽 생각할 필요 없죠? 이거밖에 없죠? 그럼 두 가지 올라가는 거잖아. 어차피 2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이 숫자가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럼 A에서 여기로 가는 건 A에서 요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얘에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 연결된 게 어디랑?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 몇 가지? 8가지. 그럼 A에서 여기로 가는 건 여기 연결된 게 여기와 여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몇이야? 5인가요? 그죠? 그럼 A에서 B로 가는 건 8과 5와 12가지. 연결된 성분이 3개니까 이렇게. 그죠? 25가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밑에 있는 풀이처럼 하지 마세요. 네. 자, 잘 적어 놓으세요. 숫자 쓰는 걸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이렇게 봐. 어디서 출발했는지 봐. 항상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 A에서 여기로 이거 풀라고. 아니면 헷갈려. 어떤 거가 시작을 항상 연결해 놓고 풀어. 시작을. 알겠지? 자, 그 정석이다 써놓으시고요. 나중에 너희들 이거 또 공부할 거 아니야. 자, 넘어갈게요. 이거 경로서 맞은 사람. 연습하셔야 돼요. 헷갈리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을 텐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 안 된다는 사실 알려줄 거야. 초등학교 때처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이런 문제 안 나와, 고등학교는. 알겠지? 자,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제일 마지막 읽어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아. 그러니까 중복 사용이 돼. 숫자, 색깔이 여러 번 써도 되는데 대신에 이웃한 부분은 다른 색깔이야. 그런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색칠하기 문제 가볼게. 이 정도의 문제는 되게 쉬운 거죠. 쉽게 나온 거죠. 문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색칠하기는 원칙이 있는데 대신에 색깔 중복 가능해요. 색깔 중복 사용 가능해요. 보통 문제 이거야. 그치? 근데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깔이어야 돼. 이게 원칙이야. 보통 문제들이.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요런 거 지금 많이 나거든? 그럼 이웃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웃했다는 건 뭐냐면은 보다시피 봐봐. 그림을 한번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가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이 있지? 이게 영역이죠? 근데, 봐봐. 영역은 이웃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영역과 영역이 맞닿고 있는 성분이 있어야 돼. 점이 아니야. 점이 아니라, 선에 대해서 이웃하는 거야. 점은 이웃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A 영역, C 영역은 이웃하고 있는 거고 B 영역과 C 영역도 이웃하고 있지. A하고 B도 이웃하고 있지. A하고 D는 다 이웃하고 있지. 이제 D하고 B는 이웃한 게 아니지. C하고 E도 이웃한 건 아니죠. 그죠? 이웃했다는 얘기는 맞닿고 있는 선이 있어야지 이웃한 거야. 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때 칠하는 원칙이 있는데 막무가내로 풀면 너네가 가지수가 다르게 나온다. 푸는 원칙은 첫 번째, 영역을 이웃하지 않은 영역을 기준을 정해야 돼. 이웃하지 않은 영역에 기준을 정하세요. 자, 이거 이웃하지 않죠? 이거 이웃하지 않죠? 그치? 그 중에서 한 쌍을 잡아. 얘를 잡든 그때 C 영역과 이 영역 기준 잡았을 때 얘랑 얘는 다른 색깔이어도 되지. 같은 색깔이어도 되죠. 그치?
자, 그럼 만약에 여기 기준으로 7을 했어. 7을 하면 자동적으로 가지수가 결정이 되죠. 여기 7을 하면 나머지 B, D는 7을 질 수 있는 가지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쪽을 기준을 잡아도 된단 말이야. 이쪽을 기준으로 잡든 이쪽을 기준으로 잡든 한 쌍을 잡으란 말이야. 알겠지? 네.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하면 돼. 자, 두 번째. 그 다음 색칠을 하는데 기준 정한 쪽부터 먼저 칠해. 기준을 정한 쪽을 먼저 칠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이야 이제. 그 다음 어디부터 칠해야 되냐? 색깔 칠해진 부분과 이웃한 게 더 많은 영역부터 칠해야 돼. 색칠된 영역과 이웃한 게 더 많은 영역. 알겠지? 이웃한 게 더 많은 쪽부터 색칠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네 가지수 다르게 나와요. 아시겠죠? 자, 이거 색칠하기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칠하면 너네가 문제가 바뀌었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정답이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칠했던 원리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 우리는 지금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이 아니라 이치 수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배 할아버지들이 연구해놓은 결과를 맛있게 그리고 달콤하게 소화만 시키면 돼. 외울 거 그냥 외워. 이웃하지 않은 영역을 기준을 정하고 거기를 먼저 칠하는 거야. 기준 쪽을 먼저 칠해. 그 다음에 다음 색칠할 부분은 그 색칠된 영역과 더 많이 맞닿고 있는 부분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칠해. 그러면 중복 없이 구할 수 있어요. 빠짐없이 중복 없이 동호회에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하게볼게요. 자, 선생님은 너희들 이웃하지 않는 기준을 어디를 정하래? C2를 정하래? B, D를 정하래? 수영이가 정해봐. 어디를 기준 정할까? BD? BD? 그래, BD를 결정할게. 이웃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색칠이 칠해지면 나머지 색칠돼요. 개수가 정해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B 영역과 D 영역이 다른 색깔로 칠해질 때 볼 거야. 두 번째는 B 영역과 D 영역이 같은 색깔로 칠해졌을 때 볼 거야. 기준을 정하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색칠하는 순서를 정해. 그럼 기준 정했으니까 여기부터 색칠하는 거야. 그럼 B 칠해, D 칠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색칠이 칠해졌어. 색칠된 영역과 이웃한 게 더 많은 영역이 A는 몇 개야? 2개죠. C는 2개죠. E도 2개죠. 그죠? 그럼 개수 같지? 그럴 때는 그냥 아무데나 먼저 칠해. 근데 이왕이면 반드시 가운데를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 가운데를 칠할게요. 순서를 정하라고. 그럼 이제 A를 칠했어. 그럼 3개 다 칠해졌지? 그러면 이제 C는 이웃한 게 몇 개야? 하나, 둘, 3개죠. E도 하나, 둘, 3개죠. 그럼 어디부터 칠해도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칠하는 순서를 정하라고. 자, 그럼 얘도 칠하는 순서 똑같겠지? 대신에 봐봐. 여기를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이렇게 쓰는 애도 있어. 같은 색깔이면 되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빨간색 칠했어. 레드를 칠했다고. 그러면 이제 레드 칠했지. 그럼 5가지 중에 하나 칠했으면 5가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들 D를 또 생각해요. 생각할 필요 없지. B, D는 어차피 따라가는 거야. 같은 색깔이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 헷갈리니까 가로를 쳐요. 얘는 같은 색깔로 칠해지는 거야. 알겠죠? 자, 한번 해보자. 색깔이 총 몇 가지래요? 5가지 색깔인데, 그럼 빨주, 노초, 파로 해도 되는데, 그럼 편의상 이렇게 풀어도 알 것 같아요. 색깔이 1번부터 5번 색깔이 있다 볼게. 알겠지? 이게 편해. 자, 그러면 정해보자. B에 몇 가지 칠해지니? 5가지 중에 한 가지 칠하면 되지. 5가지지. 그럼 1번 칠했다 보는 거야. 그러면은 D는 서로 색깔이 어때야 돼? 달라야지. 그럼 4가지 칠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나머지 색깔 칠해야 돼. 그치? 2번 칠한 거야. 2번.
그러면 이제 A에는 1번과 2번이 아닌 것만 칠하면 되잖아. 그게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럼 여기 이제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이번엔 C에는 1번, 2번, 3번이 다 안 되죠? 몇 가지야? 두 가지죠? 그죠? 그럼 여기에 뭐 4번이 칠해줬다 볼게. 자, 이 영역을 칠할 거야. 그럼 얘는 여기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전혀 영향 안 받지, 얘는. 이웃하는 데만 영향 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칠해지니? 1, 2, 3만 아니면 되니까 두 가지 칠해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 계산하시면 20 곱하기 얼마? 12. 그럼 얼마? 240인가요? 네, 이렇게요. 자, 여기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B, 지금 시간 좀 더 줄게. 자, B, D를 동시에 칠하면 몇 가지야? 5가지죠. B, D에 동시에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지. 그 중에 색깔 1번을 칠했다 본 거야. 알겠죠? 그럼 A에는 몇 가지 칠했니? 1번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몇 가지야? 4가지죠. 그럼 여기 2번 칠했다 본 거야. 자, 여기 몇 가지 칠해질까? 1번과 2번만 알면 되니까 3가지죠. 그죠? 3번 칠한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 정렬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색깔 뭐만 아니면 돼? 1번과 2번만 알면 되는 거지. 몇 가지야? 3가지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20 곱하기 얼마? 9. 그럼 180. 그럼 더하면 몇 가지니? 420가지가 정답이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쉽게 나온 거죠.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푸세요. 알겠죠? 네. 자, 뭐 적어 놓으시고요. 자, 쳤다.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색칠하기 문제 이렇게 푼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석에 몇 가지 유형이 안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좀 RPM 무고생이 정리를 잠깐 해볼게. 자, 연습 문제 29-8번.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정리했을 때 조금 기묘하게 잘 쓰이거든? 자, S집합이 원소가 1, 2, 3, 4, 5, 6으로 되어 있어. 원소 6개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부분집합 A집합과 B집합이 있어. 그죠? 네. 자, 1번. A, Q, B가, 자, 원소가 1과 2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A, B의 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집합 A하고 집합 B의 쌍의 개수. 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벤달 그림을 이용해서 풀면 한눈에 좀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S집합이 전체죠, 그죠? 그죠? 이 안에 A집합과 B집합이 있다 보는 거야. 그치? 자, A집합, B집합의 두 집합은 1과 2예요. 됐죠? 그럼 1과 2가 들어갈 자리는 정해졌죠? 원소 1과 2는 정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 3과 4와 5와 6이 들어갈 영역을 결정하면 돼. 아니니? 원소 3, 4, 5, 6이 들어갈 자리만 결정하면 돼. 그럼 영역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미 여기는 결정이 됐단 말이야. 여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영역이 일단 여기 1번 영역이 있지. 영역이 여기 2번 영역이 있는 거야. 그 다음 영역이 이 A, B도 아닌 3번 영역이 있는 거지. 됐지? 자,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자, 원소들을 딱 나열해봐. 3, 4, 5, 6이라는 원소들이 결정할 부분이야. 그치? 자, 3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몇 군데 가야 된다니? 3군데죠. 그죠? 4가 들어갈 영역도 3군데인 거지. 5가 들어갈 영역도 3군데인 거지. 6이 들어갈 영역도 3군데인 거지. 형님, 그러면 봐봐. 3, 4가 동시에 여기를 선택했어. 그 다음에 5는 여기를 선택하고 6은 여기를 선택했어. 그럼 집합이 정해지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A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1, 2, 3, 4가 되는 거고 B집합은 1, 2,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영역에 6이 들어갔으니까 합집합에 여집합에 6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경우가 결정이 되죠? 그죠? 그럼 얘네들을 곱해요? 더해요?
조합이 생겨요? 조합이 생기질 않아요? 아니 3, 4가 여기 들어갈 때 그치? 그거에 따라서 5가 여기 들어갈 때 있고 여기 들어갈 때 있잖아. 조합이 생기는 거지. 생기면 양수 곱하는 거예요.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이런 케이스의 문제도 있어. 자, 이번에는 1이라는 원소는 A 집합에 꼭 있대요. 그 다음에 2라는 원소는 B 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대요. 그리고 반드시 A는 어디의 부분 집합이래요? B의 부분 집합이래요. 자, 문제는 같아요. A 집합과 B 집합의 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또 벤다이어그램 그려볼 거야. 자, 요게 A 집합이 B 집합이 들어간다 했구나. 그치? 그럼 B 집합을 이렇게 크게 나가면 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 다음 A 집합이 여기 들어간다니까 A 집합 안에 이렇게 작은 원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A 집합은 B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 해결됐고요. 자, 1은 원소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 2는 절대로 B 집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원소고요. 그치? 그럼 1과 2는 여전히 결정이 됐지? 됐지? 그럼 누가 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 3과 4와 5와 6이 들어간 영역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죠? 자, 1은 A에 들어가 있다 그랬고 2는 B에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2는 결정이 된 거고. 그치? 그럼 영역이 어떻게 될까? 바깥쪽 영역 1번. 그치? 그냥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3, 4, 5, 6은 또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왜? 1만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다른 원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영역이 결정되죠. 그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야. 그러니까. 자, 원소 3, 4, 5, 6이 들어갈 자리만 결정하면 돼. 원소 3, 4, 5, 6이 들어갈 자리. 3이 들어갈 영역은 세 군데 중에 하나. 4가 들어갈 영역도 세 군데 중에 하나. 세 군데 중에 하나. 세 군데 중에 하나. 조합이 또 생기기 때문에 곱하면은 결국 답은 똑같이 81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사진 찍어 놓으세요. 아, 얘들아, 이거는 포스팅 해놓으세요. 그 연습 문제 옆에다가 이거 포스팅 해놓으세요. 포스트잇. 네. 자, 한 장 지워졌니, 이제? 사진 찍었니? 자, RPM 어디 보자고요? 116페이지인가요? 거기 6번 유형 있죠? 자, 무슨 유형이냐? 화폐 114예요. 화폐의 지불 방법과 1번이라 할게. 지불 금액이 있어. 서로 달라요. 그 방법수를 구하는 방식이야. 방법수. 자,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 봐봐.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있어. 자, 50원짜리 동전이 두 개 있다. 지불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돈을 1원이라도 내야 되지. 그게 지불이죠. 0원을 지불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0원 자체를 지불하는 건 없지, 그치? 그치? 지불한다는 얘기는 최소 1원이라도 지불한다는 얘기야. 내 돈을 낸다는 얘기예요. 자, 지불 방법을 생각해 볼게. 1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쓰지 않는 것과 한마디를 쓰는 방법이 있죠. 그죠? 뭐냐면은 100원짜리는 0개 내지 1개를 쓸 수 있지. 자, 50원짜리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가지를 쓸 수 있는 거야. 수요 엎드려 있어. 됐죠? 그러면은 총 지불 방법이 몇 가지가 될까? 2가지 곱하기. 자, 1번 푸는 거야, 1번. 2가지 곱하기 3가지죠. 맞아요, 틀려요? 뺄 거 없어요? 뺄 거 없어요? 그렇지. 0원을 쓰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0개 쓰는 여기는 빼야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불 방법수야.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5가지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번에는 지불 금액을 생각해 볼게. 지불 금액? 그러면 첫 번째 이 조합을 봐봐. 0원이 있지? 얘는 50원이죠? 얘는 100원이죠? 얘도 100원이죠? 얘는 50원짜리를 2개 쓴 거고요. 이건 100원짜리 1개 쓴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어디 있었니? 뭐 안 했니 이제? 이거 안 했나? 150원 있었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00원이 나오네. 그죠? 지불 금액은 자 50원짜리를 2개 쓰는 거나 100원짜리 1개 쓰는 거나 지불 금액은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중복이 생긴다고. 지불 방법은 다르지 방법 자체는 다른 거야. 그치? 50원짜리 2개 쓰는 거나 100원짜리 1개 쓰는 건 방법이 다른 거지. 하지만 금액은 어때요? 중복이 생기죠. 그죠? 자, 이럴 때, 자, 알고 계세요. 중복을 그럼 피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푸느냐? 50원짜리를 다 쓰면 100원하고 중복이 생긴다고.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중복 없이 푸는 방식은 뭐냐면은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다 환전시키는 거야. 알겠니? 중복이 생겼을 때 금액에 대해서 중복이 생기면 환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환전시켜요? 큰 금액이 작은 금액이 되도록 환전시키세요. 그럼 50원짜리가 결국 몇 개짜리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100원짜리 한 개를 50원으로 바꾸면 결국 50원짜리가 4개짜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되니? 예. 자, 그래서 해보자.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불 금액은 몇 가지일까? 50원짜리를 0개부터 몇 개까지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4개까지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5가지죠. 0개부터 4개를 쓰는 방법 5가지가 있지. 근데 0개 쓰는 거는 금액이 아니죠. 지불 금액이 아닌 거지. 한 가지를 빼서 4가지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중복 없이 풀 수 있죠. 왜? 0원은 아니죠? 50원, 100원 하나 더하면 되고요. 중복됐으니까 150원, 205원은 가지수는 똑같게 나오지. 알겠니?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을 잘 생각하셔야 돼. 중복이 나왔을 경우에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전부 다 환전해서 풀면 금액이 중복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자, 요거는 포스팅 거기 RPM 6번 유형 위에다 적으세요. 6번 유형에다 포스팅 하세요. 근데 저 이제 포스터 없어요. 다 나오네. 아까. 아까 마지막 됐죠? 자, 유형을 4가지를 만들어놨다. 유형을. 자, 이게 헷갈린 부분이라 애들이 지문이 많아. 한 번에 정리해. 나중에 문제 풀 때 참고해서 공부하세요. 자, 50원짜리, 500원짜리 한 개랑 100원짜리 2개랑 50원짜리 한 개가 있다. 그러니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할까? 지불 방법부터 구할까? 그 다음 지불 금액을 구해볼게. 지불 방법은 이거 몇 가지? 2가지. 이거 몇 가지? 3가지. 이거 몇 가지? 2가지. 맞아? 쓸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그 중에서 0개 쓰는 거는 지불 방법이 아니죠. 이해돼? 자, 지불 금액 볼게. 자, 중복이 서로 나오는지 봐봐. 50원짜리 아무리 써도 100원이 돼야 안 돼요. 중복 안 나오죠. 100원짜리 2개 아무리 써도 500원이 되지? 못하죠. 중복 없잖아. 자, 잘 들어. 2가지를 동시에 다 쓰면 500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복이 2가지를 다 써도 중복이 안 나오지. 중복이 서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똑같지. 방법이. 지불 금액이나 지불 방법이 똑같다고. 그치? 자, 2번째 문제 봐봐. 얘는 500원짜리 1개야. 100원짜리 5개야. 50원짜리 1개야.
시우야 마지막에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지켜. 선생님 화나게 하지 마. 나 화내기 싫어. 나 서 있어. 선생님 화 내기 싫은 사람이야. 야, 마지막에 유종기민은 거둬야지. 그래 애들한테 미안해야 돼 너. 너 때문에 그 분위기 흐리잖아 지금 수업 분위기. 너 미안해야 돼 애들한테. 그리고 제일 미안해할 사람 너 자신한테 미안해. 자, 자 집을 방법이야. 집을 방법은 중복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 자 몇 가지? 두 가지. 왜? 0개 1개니까 얘는 0개부터 5개니까 6가지. 얘는 0개부터 1개니까 2가지. 근데 무조건 1 빼면 되죠. 집을 방법이야. 집을 금액은 자 50원짜리 아무리 써도 100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00원짜리는 그러면 쓰면 모으면 500원이 돼야 안 돼요. 중복이 생기잖아. 그치? 자 4번. 그 다음에 2가지를 다 쓰는 게 중복이 되니 안 되니? 이거 다 쓰는 게 이미 여기서 중복이 생겼죠? 여기 자체에는 중복이 안 생기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때는 누구만? 봐봐.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중복이 안 생겼지 얘는. 근데 얘는 100원짜리 5개 쓰면 500원이 되는 거죠? 중복이 생겼죠? 그치? 까리 여기까지? 예. 자 이때는 500원짜리만 100원으로 바꾸면 되죠.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바꾸면 100원짜리가 그럼 몇 개가 돼요? 어렵니? 100원짜리가 총 몇 개가 돼요? 100원짜리가 몇 개가 돼요? 10개. 그죠? 그럼 100원짜리 10개랑 50원짜리 1개 있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몇 가지? 11가지. 2가지에서 1 빼면 되죠. 아시죠? 현준됐어? 자, 이거 뭐야? 집을 방법은 그냥 여전히 위에처럼 계산하면 돼. 자, 몇 가지? 2가지. 3가지? 3가지. 그래서 1 빼면 되고요. 집을 금액은? 봐봐. 50원짜리 다 쓰면 100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100원짜리 다 쓰면 500원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100원짜리랑 50원짜리 합쳐서 500원 됩니까? 안 되죠. 그치? 그럼 중복은 여기서만 바꾸면 돼요. 중복은. 그럼 100원짜리를 전부 다 환전하면 50원짜리 몇 개가 돼? 되셨어요? 그럼 결국 사용할 수 있는 거는 5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6개 쓰는 거랑 똑같다고. 지불 금액은 몇 가지냐? 여기 중복 생겨서 얘를 환전했잖아. 그럼 결국 5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6개 쓰는 거랑 똑같다니까? 2가지 곱하기 7가지 빼기 1이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이요. 자, 1개, 3개, 4개짜리 할. 자, 이제 중복, 그러니까 집을 방법부터 할게. 얘는 2가지, 얘는 4가지, 얘는 5가지. 그래서 하나 빼면 되죠. 자, 2번은 집을 금액은 자, 50원짜리 다 쓰면 얘 돼, 안 돼? 아무튼 50원짜리 2개 쓰면 얘 되는 거지. 중복이 생긴다고. 100원짜리 다 쓰면 500원 되냐 안 되니? 이건 안 된다고. 자, 같이 쓰면 돼요. 되죠.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중복이 다 생기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다 바꾸는 거야. 이걸 다 쓰면 중복이 생기죠? 되니? 그럼 이때는 다 바꾸는 거라고. 봐봐. 위에 있던 문제 이거랑 잘 봐봐. 여기는 여기에 중복이 안 생겼지? 그치? 여기 중복 생겼지? 그런데 다 쓰면 얘가 되는 거지. 최고 큰 금액이 되지. 그때 다 바꾸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복이 안 생긴 상태에서만 얘는 여기만 쓴다고. 알겠니?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봐봐. 그럼 지불 금액은 얘는 다 바꿨으니까 결국 50원짜리 몇 개 되는 거니?
여기 55자리 몇 개 나와? 10개 나오죠? 여기 55자리 몇 개 나와? 6개 나오나? 그러면은 16개를 더하면은 20개가 되네. 자, 그럼 21 빼기 1하면 돼. 아시겠죠? 그럼 RP 문제 쉽게 풀어요. 자, 이거는 정리할 시간 좀 없으니까 나중에 배치 테스트 시간에 적어. 알겠지? 자, 사진 찍어요. 자, 순열 볼게요, 순열.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자, 순열 가볼게요, 이제. 너무 세세한 설명을 안 할게. 나중에 심화 과정 할 때 너네 다시 해보시고요. 자, 그럼 핵심만 알려줄게. 자, 순열. 조합.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좀 이따 배치 테스트 시간에 문제 풀게 할 거야. 알겠지? 자, 순열은 뭐냐면은 순서의 나열이야. 얘는 순서를 고려한 거야. 얘는 순서를 고려를 해서 풀어야 돼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A, B로 나열하는 거랑 B, A로 나열하는 거는 순서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가지야. 다른 사건이야. 얘는 A가 앞에 온 거고 얘는 B가 앞에 왔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야. 그러니까 알겠죠? 순서를 고려해서 풀어. 즉, 순서는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우는 거.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줄 세우는 거 배웠잖아. 줄 세우기. 그죠? 누가 앞에 하는지가 또 다른 거지. 자, 조합은 뭐냐면은 컨비네이션. 예.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즉 A, B를 뽑은 거나 B, A를 뽑은 거나 같아요. 얘는 한 가지야. 너희들 중학교 때 대표 뽑는 거 배웠잖아. 부반장 2명 뽑는 거. 얘는 반장, 부반장 뽑는 거. 다르죠?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부반장이 2명이야. 같은 거지. A, B가 부반장인 거나 B, A가 부반장인 건 같은 개념이잖아. 순서가 필요 없죠? 그죠? 즉, 얘는 대표 뽑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호로서 배우는 거야, 이제. 자, 얘는 줄 세우는 거. 순서 고려합니다. 얘는 순서 고려 안 하고요. 대표 뽑는 거야. 그래서 영어 단어 찾아보면은,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순열이 퍼뮤테이션이라고 나와요. 퍼뮤테이션. P의 약자를 써요. 퍼뮤테이션. 순열. P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조합은 영어 단어가 뭐냐? 그래, 너 좋아하는 피자 있잖아. 커뮤니케이션 피자야. 그죠? 왜 쓰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아, 그리고 이걸 먼저 하실게요. 자, 따라 이거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자, 이 뜻은 뭐냐면은 한글로 표현하면은 n의 계승이야. 계승. 이 계자가 선돌 계자야. 선돌 계자. 그러니까 너네 그 초가집 가보면, 그러니까 비화집 가보면 대청마루가 딱 있고요. 신발 벗는 데 있지. 거기 보면 무슨 돌 하나 있지. 그지? 저희 같은 데 가면 이게 선돌이야. 선돌. 이게 선돌 계자야. 그러니까 얘는 계단 밟듯이 곱한다는 얘기야. 계단 밟듯이 곱한다. 자, 이거는 다르게 어떻게 읽어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읽어요. n이 예. 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 1번 문제 얘기가 나왔어.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애들이 다 공부를 n 팩토리얼만 계산하다 보니까 이걸 몰라요. 그래서 1번 문제 얘기가 나왔었어. 고등학교에. n의 계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읽고요. 얘를 읽을 때 n 팩 이렇게 읽어요. 짧게. 알겠지? 읽을 때. 자, 계산법은 이런 거야. n명을 줄 세운다는 얘기야. n명을 줄 세운다는 얘기야. 자, 5명을 줄 세우면 몇 가지 나오니? 제일 앞에 오는 게 몇 가지야? 5개. 두 번째는? 한 명씩 줄어들잖아. 이게 줄 세우는 거지, 뭘. 5명을 줄 세운다는 얘기는 이 뜻 아니야. 계단 밟고 내려가 1씩 빼나가기를 1까지 곱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을
이 뜻이에요, 계산이. n 곱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계산법을 n 팩토리얼로 부르는 거야. 줄 세울 때. 됐죠? 그래서 수열은 어떤 계산법을 갖고 있냐면은, 자, 읽을 때 npr 이렇게 읽어요. npr. 자, n명 중에 얼명을 뽑아서 줄 세우세요. 다시 n명 중에 얼명을 뽑아서 줄 세우세요. 알겠어요? 자, 봐봐. 그럼 계산법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세요. 그럼 여기 몇 가지 오니? 5가지 오지. 여기 몇 가지 오니? 네 4가지 오지. 여기 몇 가지 오니? 가지.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서 1씩 빼나가는 걸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야. n명 중에 얼명을 뽑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더 커야 돼? n이 더 커야 되지. 그치? 얼은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지. 그치? 근데 얼은 0이어도 돼요. 범위 중요하다. 5명 중에 아무도 뽑지 않아도 되잖아. 아무도 뽑지 않은 게 뭐야? OP 제로지. 봐봐. 사건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누구를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개념이잖아. 선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한 가지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0명이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는 뽑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자체가 한 가지예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아무도 줄 세우지? 않았다라는 사건 한 가지지. 그러니까 이는 1로 정의하는 거야. 0팩이나 1팩은 같은 숫자야. 그러니까 얘는 한 명을 줄 세운 거지. 0팩은 아무도 줄 세우지 않은 거지. 아무도 줄 세우지 않은 것 자체가 사건이죠. 그게 한 가지가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 OP 제로는 뭔 뜻일까? 5명 중에 아무도 줄을 세우지 않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정의대로 쓰면은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개체를 돼. 같은 거 안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 얼 개를 선택해서 만약 끝나면 조합이야. 그런데 얘를 줄을 세워. 그거까지 풀면 그게 바로 줄 세우기까지 포함되면 퍼뮤테이션이야. 선택한 다음에 줄 세우기까지 가면은 퍼뮤테이션이야. 근데 선택해서 끝나면 조합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 그럼 계산법 볼까요? 자, npr은 그럼 n부터 시작해서 1씩 빼나가기를 몇 번 곱하는 거야? 얼번 곱하는 거야. 알겠지? 얼번? 그럼 이게 얼번에서 끝나려면 이게 현재 n 빼기 0이잖아. 그럼 뒤가 뭐로 돼 있어야 되냐? 이렇게 돼 있어야지. 자,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r 빼기 1이잖아. 그치? 그럼 r 빼기 1부터 0은 몇 개야? 큰 수에서 장수 뺀 다음에 1을 더하니까 얼개지. 그치? 예. 그러니까 이게 얼번을 곱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얼번을 곱했어요. 이게 얼번이야, 얼번. 형이, 자, 이 계산을 좀 달리 해볼게. 진짜 힘들다. 인간도 아니다,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인간도 아닙니다. 아니군이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나 같으면 서 있겠다, 임마. 자, 이 계산을 여기까지 가볼게. 여기다 더 곱할게. 자, 여기서 1을 빼면 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 nπ가 어리죠? 그죠? 이게 얘보다 크잖아, 지금 얼보다. 아니구나. 여기가 뭐가 되냐? 여기가 n 빼기 얼 플러스 1이니까 얘보다 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얘가 맞지? 그치? 하나 더 뺀 거니까, 그치? 여기서 하나 더 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럼 제일 마지막 1이 오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얘를 곱했다. 그럼 식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밑에다가 얘를 나눌 거야. 얘를 나눠볼 거야. 그죠? 그럼 이게 분자야. 이게 분모야. 그럼 식이 똑같죠? 얘랑 얘랑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니 여기에다가 곱한 거에다가 빨간색 부분만 다시 약분했는데 빨간색 부분을 약분하면 얘랑 달라요? 아니 A랑 B를 곱한 거를 B를 나눴어. 어차피 A죠? 아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현준아 이거 이해 안 돼? 됐죠? 자 그러면 이 풀이를 이렇게 하자. 이건 M부터 1까지 곱했지. 그게 M팩이죠. 그죠? 얘는 M-R부터 1까지 곱했지. 그게 M-R팩이지. 그죠? 그러면 이 계산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지. 즉 만약에 OP3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OP3는 5팩을 5 빼기 3팩으로 나눠도 똑같죠. 5팩이면은 5부터 1까지 곱한 건데 그걸 2팩으로 나눴지. 2 곱하기 1로 나눴으니까 똑같은 거지. 똑같은 식이지, 그러니까. 알겠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NPR의 계산법이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정도에 나와요, 여기. 자, 이런 계산법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몇 개 써볼게요. 몇 가지. 이런 거요. MP0가 몇이라면? 아무도 뽑지 않은 것 자체가 한 가지고요. 그럼 MP1은 몇일까? N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건 몇 가지 나올까? 예를 들어봐. 5명 중에 한 명 뽑아봐.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럼 얘는 N가지지. 그 줄 세워봤자 N가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그럼 NPN은 뭘까? N명 중에 N명을 선택해서 줄 세워. 그게 바로 N팩이죠. 봐봐. 이거를 이 계산법에 맞춰서 해볼까? 자, N팩을 N 빼기 N팩으로 나눴지. N 빼기 N이 0이죠. 0팩이죠. 0팩이 1이죠. 그러면은 얘가 1분의 N팩이면 어차피 값이 똑같은 거죠. 그죠? 요런 계산법. 예, 오케이. 자, 수념은 여기까지. 자, 조합. 자, 조합은 수녀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얘는 줄 세우지 않아요. 얘는 줄 세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아요.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5명 중에 3명을 줄을 세워요. 그 줄을 세우는 방식이 뭐야? OP3죠? OP3죠? 그죠? 그런데 얘는 대표를 그냥 뽑는 거였고 얘는 줄 세우는 거지. 같지가 않지. 어떻게 나누냐면은 봐봐. 3명이 만약에 ABC가 나왔어. ABC가 대표가 나왔어. 얘들 줄 세운 거는 대표 뽑는 거에 중복되죠. 그러니까 A, BC가 온 거나 A, CB가 온 거나 B, AC가 온 거나 B, CA가 온 거나 C, AB가 온 거나 C, BA가 온 거나 다 중복이죠. 6으로 나누죠. 그 6으로 나눴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3명이 줄 서는 수만큼 중복이죠. 이해돼요? 3명이 줄 서는 수, 그치? 그게 몇 팩이야? 3팩이지. 그게 중복이지. 3명이 나와서 줄 서면 중복되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숫자에 팩토리얼로 나눈 거지. 그게 대표 뽑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대표 뽑는 거야. 그러면은 공식화해서 만들면, 그러니까 너희들 팩토리얼 개념은 뭐냐면은 로테이션 시키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팩토리얼 개념은 뭐야? 걔네들끼리 줄을 세우는 거야. 로테이션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로테이션. 로테이션에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팩토리얼이야. 자, 그러면 이제 공식화해보자. 그러면은 MT어를 어떤 정의를 내리면 될까?
일단은 줄을 세우면 되죠. 줄을 세우면 되잖아. 거기에 중복수는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얼명이 나와서 줄을 서는 수만큼 중복이기 때문에 분모를 뭘로 나누니?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그 얼명이 나와서 줄 서는 수만큼 중복이기 때문에. 알이? 자, 그러니까 NCR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그럼 NPR은 여기다가 얘 얼핏을 곱한 거죠. NPR은 NCR에다가 다시 알펜을 곱한 거지. 봐봐. 대표를 뽑았죠? 걔네들을 줄 세웠잖아. 똑같은 내용이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것 좀 정의는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 몇 개를 얼개를 선택하고 그냥 끝! 얘는 그냥 선택이 끝이야. 줄을 세우지 않아. 아시겠죠? 예, 선택으로 그냥 끝난다. 예, 그러면 범위가 똑같지 얘랑. 얘는 범위가 뭐로 나오니? 당연히 n이 더 커야죠. 근데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도 뽑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요. 이쪽에 n이죠? 여기가 어리죠? 근데 아무도 뽑지 않을 수도 있지. 범위가 항상 여기에 있는 거야. 알니?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거 있으니까 얘를 바꿔봐. 얘를 바꾸면, 봐봐. NPR이 뭐였냐? MP를 N-RP로 나눈 거죠? 요게 NPR이었죠? 거기를 다시 뭘로 나누면 돼? 거기를 RP로 나누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분모 쪽에 RP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계산법이야, 얘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하나 더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5명 중에, 특이하다. 3명 중에 1명의 대표를 뽑았어. 그럼 대표로 뽑히지 않는 애가 몇 명이야? 2명이지. 그러면 그 방법은, 봐봐. 대표를 1명 뽑아버리면 나머지 2명은 대표가 아닌 거지. 그럼 입장 차이를 잘 봐봐. 그러면은, 3명 중에 대표가 아닌 애를 2명 뽑는 거랑 어떠니? 가지수는 대표가 1명 나올 때랑 대표가 아닌 애 2명을 뽑는 방법은 서로 어때요? 같은 거지. 그치? 같은 거지. 그러면 5명 중에 2명이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5명 중에 대표를 뽑히지 않은 아이를 뽑는 거랑 어때? 같죠? 그러면 이런 계산법은 어떻게 해? 자, 계산해보자. 줄을 세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계산이 줄 세웠지? 근데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야 되지. 맞아요? 이런 계산이지. 그러니까 이게,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10명 중에 대표 8명 뽑아봐.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니? 줄을 먼저 세워야 되죠? 19, 8, 7, 6, 5,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곱해야 되죠. 그죠? 거기를 뭐로 놔두니? 8명을 줄 세우는 방법. 8, 7, 6, 5, 4 3, 2, 1 그죠? 계산 이렇게 해야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거의 절반인 수를 넘어가는 순간은 계산이 어려워져. 이 계산을 어떻게 바꿔서 해라? 이렇게 바꿔서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계산이 훨씬 쉬워지죠. 10 곱하기 9 나누기 2팩으로 끝나니까 그 계산이 똑같지. 어차피 뒤에 날아가니까 여기가 날아가잖아. 그럼 2 곱하기 1이 남는 거고 여기 10 곱하기 9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NCR은 NC N-R과 같은 수야. 이해하죠? 아니 즉 7C 5는 7C2랑 같다고.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나중에 2항 정리할 때 너네가 배울 텐데 자, 자세하게는 안 할 거야. N명 중에 R명의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는 자, 사건 개념을 잘 생각해봐.
어떤 사건을 너네가 해결할 때 자, 대표를 뽑는다 생각해봐. 대표 사람 중에 그 모임 중에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대표를 뽑을 때 그 A가 포함될 때가 있고 포함되지 않을 때가 있지, 사건이. 두 가지죠. N명 중에 R명의 대표를 뽑는데 그 대표 중에 A가 있을 때가 있고 A가 없을 때가 두 가지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A가 대표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몇 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냐? N명 중에 R명의 대표를 뽑는다네. 근데 A가 대표로 나왔어. 그럼 이제 몇 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나머지가 N-1명이잖아. 그럼 N-1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니? 얼마이나 한 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그치? 그런데 그 가짓수가 요 경우도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A가 뽑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A가 뽑히지 않은 경우는 A를 제외해놓고 뽑는 거지. 그럼 몇 명 중에? 한 명 빠졌으니까 N-3명 중에 A를 뽑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럼 대표 몇 명 뽑아야 돼? 이거 생각하지 마. 사건이 두 가지잖아. 이것 또는 얘잖아. 그치? 그럼 A가 대표로 뽑혀서 나온 경우 생각했잖아. 그게 케이스가 1번이잖아. 그럼 케이스 2번까지 더해야지, 가지수는. 그죠? 그러면 이제 N-3명 중에 A는 뽑지 않고 뽑으면 되니까 몇 가지 나와? 얼이지, 얼. 그죠? 그럼 사건은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이 계산은 이렇게도 똑같다는 얘기야. 자, 중요한 공식이야. 똑같이 n 이거보다 하나 작아. 똑같이 작은 수가 들어가 수 앞에. 하나는 얼이 똑같아요. 얘는 하나 더 작은 수야. 그럼 계산 이렇게 해봐. 7C 4는 어떤 계산법하고 똑같아 그러면? 7보다 하나 작은 6C 60을 쓰면 되지. 그치? 그러면 뒤쪽은 하나 같지? 그럼 얘는 하나 더 작은 수죠. 두 개를 더하면 얘지. 나중에 확률 통계 시간에 이항 정리라고 배워요. 이항 정리할 때 필요한 거야. 알겠니? 네, 이런 계산법. 이거 정석에 나와요. 네, 오케이. 이것도 찍어주세요.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배치 테스트 시간 좀 이용하자. 네. 자, 이거 예처럼 뭐가 하나 썼어야 되는데. 자, 이거까지 하고, 얘들아, 그럼 NC 제로는 뭘까? 아무도 뽑지? 않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은 NC1은 뭘까? N명 중에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거지. 몇 가지야? N 가지지. 똑같이 N은 되니까. 자, NCN은 뭘까? N명 중에 N명의 대표를 뽑아. 줄 세우지 않아. 5명 중에 5명의 대표를 뽑아봐.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 자체가. 그 자체가 한 가지지. 그게 바로 뭐랑 하니? NC 제로랑 같은 거지. 왜? N에서 N 뺐으니까. 그죠? 그럼 아무도 뽑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5명의 대표를 다 뽑았다는 얘기는, 그치? 가지수가 아무도 뽑지 않은 거랑 똑같지. 그 6건이니까. 그죠? 자, 같이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이 좀 헷갈리잖아. 그럼 얘처럼 선생님처럼 예를 들으라고.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풀어봐. 줄 세우는 거는 나눗셈이 없어. 근데 컨비네이션 나눗셈이 있어요. 자, 실제로는 얘들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나중에 너희들 실전에서는 이거 안 써요. 커뮤니케이션 안 써요. 알겠어요? 다 컨비네이션 풀어요. 실전에서는 조합을 가지고 풀어요. 커뮤니케이션 안 써요. 정석에서만 써요. 알겠지?
근데 문제는 나와요. 왜? 이런 계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나온다고. P는. 네, 근데 실전에서 뭐 말로 되어 있는 문제도 있지. 그때는 다 비율을 컨비네이션과 팩토리얼만 가지고 풀어요. 네. 나머지는 끝낼 시간에 하자. 자, 어디를 봐냐면 너네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 있어. 처음 배우는 내용. 그냥 중간에 나온 거 다 중학교 2학년 문제야. 다 중학교 2학년 거야. 제일 마지막 거 봐봐. 30까지 12번. 자, 30까지 12번. 거기 선생님 분할 분배라고 적으라고 그랬죠? 자, 분할 분배라고 적으라고 그랬죠? 자, 분할 분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배울 거야. 여러분, 몇 페이지냐? 몸매 몇 페이지야? 286쪽. 네. 예. 자, 설명 잘 듣고 이해하고 푸세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가장 어려운 단원을 뽑으세요. 그럼 어디냐? 무조건 안 어려워요. 왜? 공식으로 풀면 되니까. 제일 어려운 게 수능 조합이야. 경우의 수 문제가 제일 헷갈려요. 복잡하게 나오면은 답이 분명히 난 이거인 것 같은데 답이 다르게 나와. 자, 100%. 근데 고등학교 입시 문제는 어차피 기본 응용 정도까지는 어차피 틀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오질 않아. 그냥 한두 개 빠져나오지. 네. 자, 분할 분배 볼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어떻게 안 되죠. 이거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이제 선물 포장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걔는 그 선물을 나눠주는 거야. 얘는 선물을 포장하는 방법이고 그 선물을 얘는 나눠주는 거야. 선물을 나누어 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과일이 4개가 있어. 자, 중요한 거는 과일이 서로 다른 과일이야. 아니, 사과 4개. 4개, 그러면 다 똑같아요? 크기가 다르죠? 색깔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있잖아. 서로 다른 과일 4개를 봤을 때야. 걔는 포장할 거야. 첫 번째 어떻게 포장할 거냐면은, 자, 3개, 1개짜리로 포장할 거야. 두 번째는, 그래, 웃으면서 하자. 파리에서 뭐하냐. 네. 웃어야지 행복한 거지, 그치?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죠. 네. 웃어야지 행복해. 이런 사람 제일 무섭지, 그치? 웃으면서 화내는 사람. 자, 과일을 2개. 자, 포장해볼게요. 그럼 과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되니? 자, 먼저 3개, 1개짜리 이렇게 묶자. 자, A, B, C 묶어볼게. 그 다음 나머지 D가 오면 되죠. 그죠? 선물표랑 이렇게 하면 되잖아. 순서는 상관없어. 순서는. 자, 그 다음에 A, B 뭐가 나오니? D가 나오지. 그럼 나머지 1개짜리가 뭐야? C죠. 그죠? 그 다음 뭐가 있니? A, B, D, A, B, C. A, B, C, A, B, D. 그 다음에 A, C, D, 그지? A, C, D. 그 다음 한 가짜리 뭐니? B. 그 다음 나머지 한 가지 뭘까? B, C, D로 묶을 때가 있지? 포장 방법이 몇 가지야? 포장 방법이 몇 가지야? 순서 상관없어요? 몇 가지 나오니? 그림처럼? 4가지 나오죠?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하세요. 4가지죠. 그 개념을 컨비네이션 서서 해보자고.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전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먼저 뽑으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몇 개 남았니? 1개 남았지? 그 나머지 1개 중에 1개 뽑으라는 얘기지. 그럼 봐봐. 4C3은 4C1과 같다 그랬지?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1이지? 뒤에는 1개 중에 1개 뽑는 거 어차피 1이잖아.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빨라져요, 이제. 그러면은 4C1이라고 하면 4개 중에 1개 뽑는 거니까 몇 가지야? 4가지죠. 그래서 정답이 4가지야. 자, 이런 개념으로 조합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이번에는 과일을 2개 묶어봐. 자, 먼저 2개짜리 A가 하자. 그럼 여기 뭐 나오니? CD가 나오지, 이렇게. 그 다음 AC가 나오니? 그 다음 뭐 나오니?
B, D가 묶이지. 그죠? 그 다음 뭐 나오니? A, D가 나오면 B, C가 나오지. 자, 이제 B, C가 나오면 A, D가 나오지. B, D가 나오면 A, C가 나오지. 그죠? C, D가 나오면 A, B가 나오지. 그죠? 표정 방법이 몇 가지야? 순서 상관없다 했어? 세 가지죠? 순서 상관없지? 아, 이렇게 중복이죠? 이렇게 중복인 거지? 이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중복이래. 순서 상관없기 때문에. 중복이 나온다고, 얘는. 왜 중복이 나왔지 생각해봐. 위에는 중복이 안 나오죠. 그치? 순서 바꿔봤자. 왜? 개수가 달랐기 때문이야. 그런데 얘는 이렇게 바꿔봐. 중복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이야. 같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 숫자가 두 개씩 들어간 거는 하다 보면은 순서를 뒤바꿨을 때 중복이 나오죠. 이게요? 각각 몇 개씩이요? 두 개씩이요. 이 팩으로 나눠야지. 순서를 뒤바꾸는 만큼 중복되잖아. 순서를 뒤바꾸는 것만큼 중복되잖아.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팩으로 나눠야죠. 자, 계산은 이렇게 되겠어. 과일 4개 중에 2개를 선택했죠. 나머지 2개 중에 2개 선택했죠. 뒤에는 무조건 1이야. 뒤에는 무조건 1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1이고요. 자, 그런데 얘는 중복이 있어요. 중복이 나온단 말이야. 순서 같은 게 2개 있었기 때문에 순서 같은 거 2팩이라고. 2팩으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게 분할이에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 자, 서로 다른 과일 6개가 있어. 자, 이제 나누자. 1개, 2개, 3개로 나누자. 두 번째는 두 개 나눠보자. 같은 숫자 없지? 중복이 없어. 같은 숫자 있지? 과일을 두 개 나눈 거지. 그렇게 그 과일 두 개를 다 로테이션 시켜봐. 중복되죠? 3팩으로 나눠야지.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순서를 뒤바꿔야 되니까 그만큼 중복이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법이 뭐냐? 6개 중에 하나를 뽑아. 중복이 없어요.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뽑아. 그러니 나머지는 무조건 1이야. 왜?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뽑기 때문에. 근데 중복이 없어. 근데 얘는 자 6개 중에 2개 뽑아. 나머지 4개 중에 2개 뽑아. 그냥 무조건 끝에 1이야. 무조건. 알겠지? 왜? 2개 중에 2개 뽑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중복이 나온다고요. 같은 숫자가 몇 번? 3번. 그러면 이 주머니를 잘 해봐. 주머니가 3개 있잖아. 3개. 그 3개를 다 로테이션 시켜봐. 그게 3팩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6가지지. 걔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그걸 나눠줘야 돼. 중복은. 아시겠죠?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대진표 작성하는 데 쓰여. 자, 이번에는 분배. 그러면 포장했던 걸 나눠줘봐. 자, 이거 몇 개 포장법이니? 2개 포장법이지? 아니, 그러니까 두 개씩 2개. 포장되어 있는 게. 그럼 사람 몇 명한테 줘야 되니? 2명한테 줘야지. 그치? 얘는 포장 몇 개로 돼 있니? 3개로 돼 있죠? 3명한테 줘야지. 문제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배한다고 해봐. 분배. 선물 포장. 그럼 여기다 어디냐?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니? 2 곱하면 되니? 2팩을 곱해야지. 왜냐면은 봐봐.
선생님 포장을 이렇게 놔뒀어요. 밖에서 문을 열고 2명이 들어와. 근데 줄 서서 들어와. 줄 서서 들어와서 첫 번째 오는 학생이 앞에 거 가져갈 거고 뒤에 있던 애가 뒤에 거 가져갈 거야. 그러면은 그 2명이 로테이션 하죠? 그게 2팩이죠? 2팩으로 로테이션 되는 거죠. 자, 선물 포장이 여기 3개로 돼 있어. 그러면 사람 A, B, C 3명이 들어올 거야. 포장 하나, 둘, 3개 놔뒀다고. 3명이 문을 열고 줄 서서 들어와. 그럼 제일 앞에 있던 애가 앞에 거 가져갈 거야. 두 번째가 두 번째 거 가져갈 거고, 세 번째 제일 뒤에 있던 애가 마지막 거 가져갈 거야. 그럼 어떤 마진수로 갖게 되니? 선물은 그대로 놔뒀잖아. 얘는 뒤죽박죽 안 한다고. 딱 선물 딱 놔뒀다고. 고정시킨다고. 사람 3명이 줄 서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그대로 고정돼서 들어오니? 순서는 바꿔서 들어오잖아. 그럼 사람이 3명 줄 서는 방법 몇 가지야? 3팩이잖아. 거기다 그만 곱해야지. 그죠? 여기다가 3팩을 곱해주는 게 여기까지가 분배야. 그죠? 여기까지가 분배라고.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은 너네가 처음 배운 거야, 지금. 자, 대진표 문제를 한번 내볼게. 자, 찍어. 야, 시간이 진짜 터무니없이 부족하구나. 기본 문제를 풀 시간이 없네. 네. 자, 대진표 작성 한번 해볼게. 정리 됐어요? 계속 들고 있냐? 선생님이 찍는 줄 알았잖아.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 대진표 문제를 한번 보자. 토너먼트야, 토너먼트. 그럼 이걸 풀기에 앞서서, 자, 3점도로 하나만 더 해볼게. 요런 문제. 이건 분할분별랑 관계는 없는데, 자, 리그전을 펼치는 거랑 악수하는 문제는 같아요. 같은 개념이야. 리그전은 번갈아가면서 경기하는 거지. 자, 팀이 몇 팀이냐면은 5팀이 있어. 5개 팀이 리그전을 펼치거나 아니면 5명이 있어. 5명이 악수를 해요. 개념은 같은 거야. 자, 악수는 번갈아가면서 다 하잖아. 리그전도 번갈아가면서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리그전은 번갈아가면서 경기한다는 게 뭐냐면은 팀이 몇 개 팀이 나와야지 경기가 이루어져. 2팀이 나와야지 경기가 이루어지지. 2팀만 뽑으면 되죠. 5개 팀 중에 2팀만 뽑으면 돼요. 그게 리그전이야. 아니 5명 중에 악수는 3명이 동시에 안 하잖아. 악수하는 사람 두 사람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다 똑같다고. 리그전 펼치는 거나 악수하는 문제 같은 문제야. 그럼 얘는 5 곱하기 4 줄을 세웠고요. 거기서 중복수로 나눠야죠. 그죠? 똑같아요. 그럼 값은 10가지예요. 자, 대진표 작성해볼게. 아니, 헷갈리면 비율을 써봐. A, B, C, D 라는 사람이 있는데 악수를 다 해봐. 얘는 이렇게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할 때 있고, 얘는 이렇게 할 때 있고, 또 이렇게 할 때 있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 여기까지잖아. 그게 똑같은 거지. 자, 대진표 작성해 볼게요. 첫 번째, 이런 거. 간단한 거. 간단한 거. 자, 기본 문제. 총 몇 팀이니? 4팀이 있지. 4팀을 몇 팀으로만 나누면 되니? 2팀? 2팀으로만 나누면 끝이죠. 이거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지. 이거 바꾸는 거 상관이 있니? 순서에 상관이 없지. 조합이지. 그러니까 4명을 2팀으로만 나누면 지들이 승패 다르지. 그게 바로 대진표가 아까 분할이야. 4개의 과일이 있는데 2개 포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4명 중에 2개 뽑았죠? 나머지 2개 중에 2개 뽑았는데 조심할 거 뭐야? 같은 숫자가
두 번 있지. 그럼 반대 중복이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나누기 2패 곱하기 얘는 1이고요. 얘는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가 몇? 6? 6을 이근하면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알겠죠? 자, 좀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대진표 작성하면요. 부전승이 있어, 부전승이. 경기 치르지 않고 올라가지. 이게 부전승이야. 부전. 경기를 치르지 않고 올라가는 거. 자, 이렇게. 이런 대진표를 작성해보자. 실생활 문제야, 실생활 문제. 자, 한번 해보자. 총 몇 개 팀? 총 몇 개 팀? 5개 팀. 자, 천의 그 나무의 뿌리를 봐봐. 천에 이렇게 나눠있죠. 일단 몇 개 팀, 몇 개 팀으로? 3개 팀, 2개 팀으로 일단 나눠야지. 그치? 그럼 여긴 끝났지. 자, 여기가 문제인 거야, 이제. 부전성으로 올라가는 애를 누구로 정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그 3명을 다시 1명, 2명으로 나누는데 그 3명을 다시 1명, 2명으로 나누면 얘가 부전승이야. 분할하는 얘기니까. 분할. 자, 계산해볼까요? 자, 계산해보자. 5명 중에 먼저 3명 뽑아. 나머지 2명 중에 2명 뽑아. 중복이 없어. 그럼 여긴 끝이야. 자, 거기에 조합이 생겨. 그 3명 중에 1명을 다시 뽑으면 돼. 나머지 2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근데 같은 숫자가 없어. 중복이 없는 거야. 이거 계산하는 게 대진표 작성 방법이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사진 찍고요. 요거 얘들아 비슷한 문제 다음 주 월요일날 마지막 문제로 나와. 15번 문제가 저거야. 대진표 작성하기. 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 기묘하게 써먹을 거야. 분할 분배를 미리 알아두면. 예. 왜 사진 찍으러 안 들어오시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어디 안 찍었어, 씨. 자, 다시 풀어볼게. 이제 등호가 들어간 경우에. 그럼 두 가지 나누면 돼. 자, 이걸 어떻게 나눠요? 두 가지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된 케이스 한번 풀면 되고요. 이렇게 된 케이스를 풀면 되잖아. 또는이잖아. 그럼 아까 위에 있던 케이스가 뭐야? 7개 중에 몇 개 선택한 거야? 3개 선택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분수가 무조건 같은 값으로 써보네. 상수함수네. 몇 가지야? 다 4, 5 쓴 경우, 다 5로 쓴 경우, 다 6으로 쓴 경우 7가지지 뭘. 그러니까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등호가 들어간 경우는 얘를 분리시켜서 이것 또는 이거니까 경우를 나눠서 또는으로 풀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시간 쓰세요.